당신은 언제 자신의 모든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이 가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우선순위가 아닌 단순한 선택으로 취급되었습니까? 이 영상에서 이런 상황을 뒤집고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과 행복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을 자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10가지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말이죠. 관계의 혁명을 일으킬 준비를 하세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서 우리의 새로운 가르침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규칙 1. 사람들이 당신을 영원히 잃을 수 있다고 느끼게 하세요. 불교 철학에는 가치와 무상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손에 쉽게 닿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말이죠. 하지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 없이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부재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궁극적인 필요입니다. 불교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우리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의 세계가 오직 그들을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스스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 무관하게 충만한 모험입니다. 자신감과 자족감은 자석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에 비할 데 없는 가치를 더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충분히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단순히 그들의 관심을 구하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굽힐 줄 모르는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삶에서도 사랑을 추구하거나 관심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명백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공입니다. 단순히 게임의 참가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내면의 힘으로 가득 차고 굽힐 줄 모르는 자신감 넘치는 현자와 같은 사람이 되세요. 규칙 2. 모든 연락에 응하지 마세요. 선찬, 철학에서 삶과 시간의 가치는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가용성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당신에게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다고 느끼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가치가 있고 당신의 삶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단지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세계를 즐기고 있고 그들은 그 일부가 될 수 있어 운이 좋은 것입니다. 불교에서 우리 매 순간이 귀중하며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의 존재는 선물이며 당신의 가용성은 특별한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균형을 찾으세요. 항상 메시지를 기다리거나 매 순간 연락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귀중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세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관심사와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단순히 집에 앉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불교의 무집착 가르침에서는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요구에 응하는 것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내적 조화의 발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연락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갈망과 존중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삶과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더 존중할 것입니다. 항상 가능하다는 것은 그들이 원할 때마다 당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어려운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즐기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내적 조화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자석처럼 매력적입니다. 항상 가능하지 않다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이해할 것입니다. 항상 가능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가 귀중한 선물이며 당신의 가용성이 특별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공간을 만들므로써 당신은 더 의식적이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풍요롭게 합니다. 규칙 3. 모든 것을 드러내지 마세요. 대신 신비로워지세요. 불교에서 지혜는 종종 개방성과 신비로움의 균형을 잡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원칙은 많은 불교 가르침과 우화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불교 수행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느리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산속의 고요한 호수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표면은 단순하고 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시간과 주의를 기울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는 풍부한 생명과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에 끌립니다. 마치 나방이 달빛에 이끌리는 것처럼 말이죠. 불교의 명상 수행과 유사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즉시 드러내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 공간을 가꾸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점진적으로 발견하도록 허용하세요. 대화 중에 당신의 격의 조각들을 조금씩 드러내세요. 마치 불교 승려가 학생에게 한 걸음씩 지혜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의 생각, 꿈, 경험이 지혜의 책 속 페이지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귀중하고 발견할 가치가 있지만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신비로움은 호기심과 매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명상이 더 깊은 이해와 내적 평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알아가는데 더 열중하게 됩니다. 마치 학생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억하세요.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열린 책이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발견할 가치가 있는 독특한 깊이를 가진 복잡하고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비로움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그들의 삶에서 갈망하도록 만듭니다. 불교 수행자들이 명상과 성찰을 해 삶에 숨겨진 진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당신은 깊은 성찰과 내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수수께끼가 되세요. 규칙 4.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들이 당신에게 투자하도록 하세요. 불교 철학에서는 이 규칙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근본적입니다. 불교는 각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우리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귀중한 보석과 같습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습, 헌신,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귀중한 보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조개 속 은유적인 진주와 같이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도록 영감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신도 이익을 얻고 그들의 삶에서 당신의 위치를 강화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이는 불교의 명상과 성찰 수행과 유사합니다. 영적 여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수록 얻게 되는 지혜와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당신은 상호 존중과 가치에 기반한 유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당신은 단순한 일시적 기분 전환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그들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관심이나 감정을 구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의 가치를 보여주고 다른 이들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친구, 연인, 동료인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불교의 상호 의존성 원리가 말하듯 당신의 존재는 다른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그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시간, 감정, 에너지를 당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불교 수행에서처럼 양쪽 모두 더 깊은 이해와 더 강한 유대감을 얻게 됩니다.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는 잃어서는 안 될 귀중한 보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헌신과 수행을 통해 추구하듯이 당신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발견하고 키우려는 사람들에 의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규칙 5.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세요. 불교 철학에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필요와 웰빙을 돌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기본은 각 존재가 내면의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키우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진정한 연민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볼 수 없다면 른 이들을 진정으로 돌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열매와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돌봐야 하는 나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가치를 알고 당신의 필요를 돌보며 당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해칠 수 있는 타협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을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배려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명상과 자기인식은 자신의 필요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웰빙에 우선순위를 두어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의 기반을 만드세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그것이 로맨틱하든 친구 사이든 상호 존중과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그 이하로 만족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합니다. 이는 자애와 연민의 불교적 수행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필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존엄성과 정서적 웰빙을 지킴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감정과 필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교에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자기 관리를 하는 중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기심에 빠지거나 자기 희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경시하거나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강하고 건강한 자기 인식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모든 관계에서 동등한 사람이며 당신의 감정과 필요는 다른 이들의 것만큼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른 이들의 발판이 되거나 그들의 승인을 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존중의 기반 위에 세워진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지킴으로써 당신은 다른 이들의 눈에 극도로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진정한 평온함과 강인함을 발산합니다. 규칙 6은 당신의 웰빙과 자기 존중이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개인적인 목표와 관심사를 우선시함으로써 당신은 조화와 균형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하고 평화와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갑니다. 규칙 6. 그들을 당신 삶의 중심으로 만들지 마세요. 불교는 균형을 유지하고 집착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이 규칙의 핵심 요소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누군가를 당신 존재의 중심점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질 수 없는 것에 끌리며 이 규칙은 관계에서 매력과 독립성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밤하늘의 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만의 빛과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주위를 돌지 않습니다. 당신에겐 자신만의 궤도, 삶, 독특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 진주는 모든 다른 진주를 반영하며 는 상호 의존성과 동시에 각 존재의 고유성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그 진주들 중 하나입니다. 귀중하고 독립적이며 당신의 빛은 당신만의 본질입니다. 6번째 규칙을 당신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집중시켜 그 사람이 당신 우주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에겐 자신만의 열정, 꿈, 개성이 있습니다. 불교는 명상과 성찰의 수행을 장려하는데 이는 내적 균형과 자기 이해를 발견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신비감과 호기심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의 세계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독립적인 정신과 당신이 관계에 가져오는 모험 정신에 더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개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불에는 극단을 피하면서 중요한 균형을 유지하는 중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당신 삶의 중심으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더 매력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관계 밖에서 삶을 살아감으로써 당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하며 관계의 흥분과 독립성의 감각을 가져옵니다. 이 규칙은 당신이 스스로 온전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당신의 존재는 귀중한 추가물이지 그들의 행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우리 각자가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내면의 빛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신 것처럼 당신도 자신만의 독특한 빛, 독립성, 개인으로서의 온전함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독립성과 개인으로서의 온전함은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히며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규칙 7. 항상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마세요. 불교 철학에서 균형과 조화로운 공존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이 규칙은 의사소통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고 항상 주도권을 잡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마음 챙김과 상호 존중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등대라고 상상해 보세요. 항상 빛을 찾는 배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발산하며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좌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행자가 평온한 상태로 앉아 세상과 외부 요인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규칙에 대한 훌륭한 은유입니다. 존재하고 접근 가능하되 항상 다른 이들을 관여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7번째 규칙을 실제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을 취하는 대신 때때로 상대방이 주도권을 갖도록 허용하세요. 이는 당신에게 자신만의 삶과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 수준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 중도의 개념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의사소통 시작자가 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의 마음 챙김 수행은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의식하고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가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이는 당신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노력과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미묘한 방법입니다. 불교는 관계에서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존중을 강조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이나 우정을 쫓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이러한 균형을 찾음으로써 당신은 양쪽 모두가 관계에 동등하게 헌신하는 환경을 만들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촉진합니다. 마음 챙김의 불교적 등대처럼 당신은 평온함과 강인함을 발산하는 존재가 되고 다른 이들은 당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진정성 때문에 당신에게 끌리게 됩니다. 규칙 8. 자신만의 행복을 만드세요. 불교 철학에서 중심 주제는 행복이 우리 내면에서 오며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8번째 규칙은 행복이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는 자신감 있고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며
이는 다른 이들의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빛나는 태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행복은 다른 이들의 존재나 행동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빛나고 사람들은 당신의 온기와 긍정성에 끌립니다. 불교에는 내면으로부터 빛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지혜와 자기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8번째 규칙은 실제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만의 행복을 만드세요. 불교는 진정한 행복이 내면의 평화와 조화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명상, 성찰, 마음챙김 발달과 같은 수행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자신감과 자율성은 자석과 같아서 다른 이들의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긍정성과 자신감을 발산하는 이들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만족할 때 당신은 다른 이들이 찾고 필요로 하는 영감과 빛의 원천이 됩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므로써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서 성취감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온전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사함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의 성공을 기뻐하면서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행복할 때 당신은 그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고 이는 더 깊고 진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나누고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8번째 규칙을 따름으로써 당신은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긍정성과 자신감을 발산하며 이는 마치 불빛에 이끌리듯 다른 이들을 당신에게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보리수 아래의 부처님처럼 당신은 내적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고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규칙 9.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불교 철학에서 중요한 측면은 무상함을 이해하고 놓아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9번째 규칙은 당신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관계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웰빙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균형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불교에서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삶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나 사람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필요할 때 떠날 수 있는 능력은 강인함과 자기 관리를 보여주며 새로운 기회와 당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애가 보다 낮은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자기 존중이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에게 관계가 상호 만족스럽지 않을 때 떠날 수 있는 힘과 자존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교에서 마음챙김과 자기 성찰의 수행은 관계가 해롭거나 독성이 있거나 불리해질 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감소시키는 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준비성을 갖게 됩니다. 9번째 규칙을 실제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기대하는 대우에 대해 명확한 경계와 기준을 설정하세요. 불교에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덕적 원칙 또는 신라를 따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무감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당신의 웰빙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부입니다. 불교에서 자기 연민은 다른 이들에 대한 연민만큼 중요합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상대방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삶에 두고 싶다면 노력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행복과 자존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갖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 놓아버릴 만큼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집착을 버리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10번째 규칙은 당신의 가치와 기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우선시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방식에 따라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중도에 대한 가르침처럼 극단을 피하고 삶과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규칙은 조화롭고 가치 있으며 존중받는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 10. 감정적으로 집착하지 마세요. 불교 철학에서 집착을 버리고 평정심과 감정적 균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근본적입니다. 이 규칙은 누군가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감정이 상황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고 당신의 필요가 인정되고 우선시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의 바다를 우아함과 자신감으로 항해하는 나침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감정적 균형은 다른 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당신의 존재를 우선시하기 쉽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내적 평온과 균형에 도달하는 것은 근본적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다른 이들과의 관계는 더 조화롭게 됩니다. 10번째 규칙을 실제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권장합니다. 불교에서 명상과 마음챙김 수행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중요하고 관련이 있지만 때때로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 균형을 채택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이들이 압도되지 않고 당신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드라마를 만들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면 다른 이들이 당신의 진정성과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며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촉진합다. 불교의 가르침은 지혜와 연민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초대하며 이는 관계에서 더 깊은 이해와 조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접근은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감정지능과 자제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당신의 감정과 존재를 인식하고 우선시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당신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감정에 대한 접근법은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에 기반합니다. 10번째 규칙을 따름으로써 당신은 감정과 필요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다른 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당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균형을 발전시키는 것은 조화와 평화로 이어지는 4가지 무량심 중 하나입니다. 관계에서 이 규칙을 실천하는 것은 건한 역학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더 깊고 진정한 연결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불교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은 이 10가지 규칙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받고 싶어하는 자석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안내합니다.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삶이 더덥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고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 존중과 독립성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기억하세요. 삶에서 불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외부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히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따름으로써 당신은 다른 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두고 싶어 하는 큰 가치를 지닌 람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단순한 선택으로 대한다면 당신에겐 사랑으로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세상에서 당신의 자리는 독특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면의 빛을 발산하며 다른 이들의 존경과 감탄을 끌어들이는 평온한 수행자와 같은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깊은 지혜의 관점들을 탐구했습니다. 이제 책임을 지고 행동할 때입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규칙들 중 어떤 것을 오늘 적용하여 자신의 최고의 버전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우리와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댓글에 나는 의식적으로 내 삶을 걸어갑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여 그들도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림 켜서 매일 새로운 가르침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친구들이여.